중요한 내용들이 좀 어려운 내용들이 좀 남아 있어요. 그래서 다 풀어드리진 않고 어려운 거 이제 위주로 좀 풀어드릴게요. 자, 일단 아까 기본공제는 한번 장기보유등재는 정리했고 기본공제를 한번 정리하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어디를 보시냐면 여러분들 기본공제 아까 그 해설을 먼저 보는데요. 56번 문제에 있어서 552페이지에 한 장 넘기시죠. 552페이지에 핵심 정리를 먼저 봅니다. 기본공제, 가필차장, 소기과죠. 양도소득 과세표준금액 구하기에서 양도소득부에서 공제된 기본공제 봅니다. 핵심 정리를 먼저 보세요. 양도소득 있는 고조에 대해서 다음에 소득별로 옵니다. 양도자산별로 X예요. 소득별로. 가필차장 소니까 양도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하는 거니까 소득별로 당연대 소득금액에서 연 250만원 공제합니다. 보유한에 관계없이요. 미등기 양도산을 제외하고 모든 양도산에 있어서 다 적용합니다. 그래서 양도 기본공제는 뭐만 아니면 미등기 양도만 아니면 싹 다 깔아줍니다. 등기가 됐는데 안 된다 그러면 틀려요. 기본공제는 싹 다 깔아줍니다. 자, 어떤 소득금액별로 기본공제 주냐?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라산 이거 전부 합친 양도소득금액에서 1년에 250. 또 주식 양도소득금액에서 1년에 얼마? 250. 파생상품 양도소득금액에서 1년에 얼마? 250만 원 공제합니다. 그러니까 국내 또 여기는 안 나왔지만 기본소 보면 국내 소득과 국외 소득을 또 구별해서 기본공제를 해줘요. 국내 소득과 국외 소득을 구별해서.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어떤 거주자가 양도를 합니다. 거주자가 양도를 하는데 자, 국내에서 부동산 등을 양도했고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라산 양도했고 또 그러면 여기서 얼마요? 이거 양도했고 주식을 양도했고 또 파생상품을 양도했다. 그러면 자, 얘네들은 소득금액을 각각 구별해서 이제 기본공제 해주는데 국내와 국외 소득을 구별해서 기본공제 줘요. 그래서 부동산 등을 또 양도했을 때 국외에서 기본공제 받을 수 있고요. 또 주식을 양도했을 때 기본공제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 파생상품은 2018년도 개정세법이 이거예요. 파생상품은요, 국내와 국외를 통합해서 얼마를 공제 주냐면 또 250만 원 공제 줘요. 그래서 자, 최대 기본공제 얼마 받을 수 있느냐? 국내에서 부동산 등에서 250, 주식에서 얼마? 250. 또 국외에서 또 부동산 양도에서 250, 주식에서 250. 자, 파생상품은 국내 국외 소득을 통합해서 얼마에 합쳐가지고 얼마? 250. 그래서 토탈에서 고정됐을 때 얼마를 기본공제 받을 수 있다? 최대 1,250만 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요게. 자, 요게 이제 개정세법이고. 하여튼 그래서 소득별로 각각 공제하는 거지 양도 자산별로 공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다시 앞으로 갑니다. 56번 문제 봅니다. 56번 문제 보시니까 별표시 하시고요. 아까 55번도 별표시였었고요. 자, 56번 문제 별표시 꼭 봅니다. 다음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에 취득가액을 요거는 이제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요거 이제 다음에 요거 봅니다. 2번 볼게요.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양도소득 있는 거주에 대해서 당연도 소득금액에서 양도 자산별로 각각 연 250만 원을 공제한다. O, X예요. 예? X입니다. 자, 양도 자산별이 아니라 뭐라고요? 소득별로 각각 연 250만 원 공제합니다. 소기과니까 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주는 거예요. 자, 틀렸고요. 뭐 나머지 지문들 여러분들 또 보시면 되겠고요. 자,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그 58번 문제는 양도세 계산하는 계산 문제인데요. 이 계산 문제인데 계산하는 과정이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자, 이거 계산 과정. 자, 가필차장 소기과잖아요. 우리가 가필차장 자, 기과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구하라는 문제인데 요 계산 과정을 알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였습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2018년 6월에 양도하는 거주자의 국내 소재에 등기된 토지 1년 6개월 보유했대요. 자료이다. 양도소득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그랬습니다. 다른 양도는 없고요. 자, 그러면 취득시 기준시가가 7천이고 취득시 실거래가가 9천이고요. 양도시 기준시가가 1억이고 양도시 실거래가 1억 2,500만 원이에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 비용은 2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요. 자, 기준시가도 나오고 실거래가도 나왔어요. 양도세 계산은 원칙 뭐로 해야 되는 거예요? 실거래가를 적용해야 하는 게 원칙입니다. 실거래가가 있으면. 그러니까 실지 양도가액이 얼마냐? 1억 2,500만 원. 그죠, 여러분들? 에? 1억 2,5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취득가액 등 기타 필요금비, 취득가액이 실질 취득한 가액이 얼마고? 9천이고 거기다가 자본적 취득가액을 실질 취득한 가액을 적용하면 기타 필요경비, 자본적 취득과 양도비용 합한금액 필요경비로 하는데 얼마라고요? 200만 원. 그죠? 200만 원. 맞잖아요. 200만 원. 자, 그러면 양도차익은 얼마입니까? 1억 2,500에서 9,200 빼니까 얼마냐고요? 3천 얼마입니까? 3천이에요? 자, 1억 2천에서 빼니까 9,200 빼니까 얼마냐고? 3천 얼마? 3천 얼마냐고? 아, 진짜. 자, 얼마입니까? 3,300만 원? 자, 여기서 장기 보유통제를 해줘야 되는데, 자, 장기공제는 받으려면 몇 년 이상 보유기한별로 공제해 주는데 몇 년 이상 보여야 돼? 3년. 근데 보유기한이 토지가 몇 년이에요? 1년 6개월. 장기공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냥 양도소득 금액이 얼마야? 3천 얼마? 300만 원. 자, 그 다음에 소기, 기본공제, 과세분과하니까 기본공제 얼마 줘야 돼? 기본공제는 무조건 미등기 양도만이면 싹 다 깔아주죠? 다른 양도사는 없다고 그랬었으니까 250만 원 해줘요. 그러면 과세표준 금액은 얼마입니까? 3천 얼마? 5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가필차당 소기과를 알고 있는지 묻는 문제였습니다. 순서 계산 과정. 아셨죠, 여러분? 포인트는 실거래가로 과산한다는 거, 기준가가 있어도. 그 다음에 장기 보유통제 3년 보유를 못했으니까 받을 수 없고, 그래서 그대로 내려오고, 250만 원 기본공제 해주면 과세표준 구하는 문제였습니다. 되십니까, 여러분? 별거 아니었어요. 가필차당 소기과만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59번 문제는요. 59번 문제는 요게 여러분들이 좀 여러분들이 지금 요게 지금 시간이 인강수강생들은 요거 좀 저기 하는 게 요걸 갖다가 요게 만약에 3, 4월 과정을 마쳤다 그러면 제가 이제 다다음 주 수업까지 3, 4월 과정을 마치고 요거를 하는 것 같으면 요거를 여러분들이 좀 풀 수 있는데 이제 이해가 쉬운데 지금은 요게 이해가 좀 쉽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게 좀 그럴 수 있는데 일단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59번 문제는 계산 문제. 요거 어떤 거냐면 요거는 자, 뭐 이런 거예요. 취지만 살짝 설명을 드리고 갈게요. 자, 필요경비는 취득가액 플러스 기타 필요경비잖아요. 합한금액인데 기타 필요경비 합한금액인데 자, 기타 필요경비. 근데 여러분 보세요. 기타 필요경비인데 아까 우리가 취득가액이 확인되면 기타 필요경비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 합한금액을 우리가 필요경비로 해요. 그렇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근데 취득가액이 근데 확인이 안 돼요. 자, 취득가액이 확인이 안 되면 취득가액 불명하면 계산 문제가 이제 어려울 때가 가끔씩 나오는데 작년에 어려웠었고 그랬습니다. 좀 어렵고 요 해에도 좀 어려웠던 거였어요. 취득가액이 불명하면 취득가액은 매, 감, 자, 환, 기 이렇게 해서 매감한 또는 기준시가를 적용합니다. 자, 그런데 그럴 때는 기타 필요경비는 일일이 들어간 비용 공제하지 않고 기타 필요경비를 취득가액을 이런 걸 추계해서 정하게 되면 기타 필요경비는 아까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을 적용한다고 그랬죠? 그렇잖아요.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 을 적용합니다. 요거 합한금액을 필요경비. 근데 이 문제에서는 취득가액이 매매사익이나 감정가액이 없어요. 그래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할 때는 나중에 기본서에서 배워요.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면 환산가액 플러스 기타 필요경비, 필요경비상 공제액 합친금액과 취득가액을 특별히 매매사익이나 감정가액으로 할 때는 그냥 기타 필요경비는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을 적용하면 되는데 이걸 특별히 환산가액으로 할 때는 있잖아요. 환산가액 플러스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 합친 이 금액과 요거 합친 금액과 그 다음에 실제 들어간 자본적 지출액과 실제로 들어간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 있잖아요. 요거 합한 금액하고요. 비교해서 자, 이 실제 들어간 자본지출과 양도비용 합한 금액이 요게 이제 이 환산가액 플러스 필요경비 계산 공제 합친 금액보다 크면 이 금액으로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법령에. 그 말은 둘 중 양도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한번 계산해 봐라 그러면 양도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둘 중 이 필요경비를 크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둘 중 어떤 거? 선택해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자, 선택해서.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 문제 보면 이 환산가액 플러스 필요경비 계산 공제 합친 금액보다 실제 들어간 자본지출과 양도비용 합한 금액이 더 커요. 그래서 요것을